이제 총기 사건을 보면은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런데 가장 좀 모든 사건이 다 심각하고 안타깝지만 이 총기 소위 말하는 난사범들 있지 않습니까?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예를 들어 뭐 그 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나 겨냥하잖아요. 네. 여전히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좀 심리를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? 일단은 이제 아무데나 선정해서 사격을 하는 걸로 많이 아셔요. 근데 아닙니다, 실제로는. 네. 왜 그러냐면 그 FBI에는 이 총기 관련된 범죄만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. 네. 그 부서하고 이제 국토안보부 수사국 같은 데서 연구를 했거든요. 했는데 소위 말한 건 프리존에서만 난사한 경우가 많습니다. 건프리존에서만? 네. 그러니까 거기를 진입할 때 총기를 못 들고 들어가는 지역에 진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한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네. 대응을 할 수 있는 무력이 없는 장소만 미국에선 쳐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.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네. 있는 사람들만을 겨냥해서 네. 그러니까 이게 연구에 나온 거란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 미국 경찰도 네네. 그냥 가서 찝어갖고 자기가 기분 안 좋은 데서 난사했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네네.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절대 다수 97%가 건 프리존인 겁니다. 그러니까 3%만 건을 들고 총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기 난사범 100명 중에 3명은 대응 사격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거기 있는 경비원이든 경찰관이든 보안요원들 대응 사격을 받았는데 네. 97%는 경찰 출동하기 전까지 혼자 막 쏘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다 사전 조사를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요걸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극도로 치밀하면서 비겁한 성격이다. 그러네요. 예, 이게 나온 거고요. 왜 나한테 대응할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. 뭐 어린 아이랄까요. 예, 예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여성 총기 난사범 거의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. 거의 못 봤어요. 예, 거의 네. 없습니다. 남성이 많고요. 가해자들이. 예. 그리고 이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이성 교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체인 경우나 이혼을 당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표출할 수 없는 일부 남성들이 나는 우월해, 나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강력한 사람이야.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총을 들고 난사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특정 편협하고 경도된 사고만 보는 그 인터넷 네. 검색자들이 있습니다. 네, 확증 편향 뭐 이렇게. 그렇죠. 표현하기도 그래서 하죠. 뭐 백인 우월주의자나 뭐 흑인 우월주의자 아니면 대표적 가장 많은 게 반유대인 성향의 사이트,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국단주의나 반이슬람주의 네. 이런 사이트에 들어간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로 따지자면 나하고 반대되는 애들을 좀 응징을 해야 돼. 이런 방식이 총기를 들고 이제 공격으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. 그 연결해서 그 칼텍 조승희 같은 사건 저도 그 당시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분노에 찬 표정과 말로 뭐 영상을 찍어놓기도 하고 네. 요즘 또 범죄 그 트렌드를 보면 이제 SNS에 미리 이제 광고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죠.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총기 난사범은 종국적으로 결정을 해놓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마지막 단계, 파이널 단계에 가면 뭘 하냐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. 왜 그러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. 내가 형량 받아봐야 종시형 받을 거고 굳이 들어가는 거 골치 아프니까 어차피 나도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다 세팅을 해놓거든요. 그래서 SNS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유설수고 결행을 했습니다. 네네. 내가 직장 동료를 다 어떻게 하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버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거나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나 또는 주류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주류에 못 들어가는 남성들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강했고 힘셌다는 것을 죽더라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좀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렇죠. 거군요. 조승희 사건 같은 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기가 되게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을 들고 뭐 이렇게 맞아요. 경고를 한다는 거 이렇게 네.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 센 사람이야. 당신들이 아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.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총기 난사 사건 중에 소위 말하는 부채질을 하는 풀무질을 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. 혼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너 진짜로 가서 쏴봐. 네가 다녔던 대학 가서 총을 쏴봐.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.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질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악마들이네.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FBI에서는. 네.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강한데
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범행 저지르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한번 해보나 실험이나 해보자 갖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나 이렇게 풀무질을 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게 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SNS에 있다면 용기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. 이 검거된 총기 난사범들은 내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300명이 생존기 하면 봐줄게.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했다. 이런 네, 영향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난사범들의 지금 현재 뭐 트렌드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SNS가 어떤 그 플러스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가속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오히려 자기의 정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.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교수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. 이 짓을 할 사람들의 어느 정도 성격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가 그려져 있다면 네.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약간 잡아낼 수가 없을까요? 그게 이제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엽총 사건 아시잖아요. 네. 그 저희 멧돼지 잡는 총 가지고 네, 네. 공주에서도 터졌고 경북 어디 면사무소에서도 맞아요. 터졌는데 최근에, 이 사람들이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갈 줄 알지 그 사람이 사람을 쏘러 가져갈 네. 거는 경찰들은 몰랐을 거란 얘기죠.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을 사용하면 100%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를 때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내적인 내용을 표현 안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예방적인 부분에서는 총기 난사는 막기가 되게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극단적이네요.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감추거나 네. 아니면 아예 그 SNS에 이제 떠벌리듯이 드러내거나 네, 네. 좀 양극단에 있네요. 그렇죠. 행동도 그렇게 결국은 봐야 극단으로 됩니다. 가고. 그렇게 봐야 네. 됩니다.